이준호 강사의 손이 미연의 등 아래를 부드럽게 받쳐주었습니다. 차가운 수영장 물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손길은 미연의 피부에 뜨겁게 와 닿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미연은 순간 긴장하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재빨리 미연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긴장을 해서. 미연은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수영장 물속이라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다른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벌써 몇 년째 서로 스킨십이 없었던 미연에게 젊은 수영 강사의 손길은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물 위에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미연은 망설였지만 조심스럽게 물 위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준호의 손이 다시 그녀의 등 아래와 목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목 뒤에 닿자 미연은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제가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미연은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태연은 6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그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더니 결국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로 나갔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은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미연은 혼자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3세 흰 머리카락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강지영이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동네에 새로 생긴 실내 수영장 회원권 등록했어. 같이 다니자. 50대에는 수영이 최고라더라. 수영? 난 수영 못하는데. 그래서 배우는 거지. 우리 나이에 뭐라도 새로 시작해야 안 늙어. 그리고 거기 수영 강사가 완전 멋있대. 다들 그 강사 때문에 등록한다더라. 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일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미연은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변해버린 몸매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수영복을 입으니 어색했습니다. 괜찮아. 여기 다들 우리 또래일 거야. 하지만 수영장으로 나가자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젊고 날씬한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미연은 갑자기 위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회원님들. 풀 가장자리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탄탄한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닌 그는 미연의 예상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저는 이번 초급반을 담당할 이준호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즐겁게 수영을 배워봅시다. 친구 지영이 미연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봐, 내가 말했잖아. 멋있지? 미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영장 물에 발을 담그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김미연 회원님입니다. 준호의 소개에 미연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연의 목소리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 준호는 기초 자세부터 가르쳤습니다. 물에 뜨는 법, 호흡법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미연 회원님, 허리를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요.
준호가 다가와 미연의 등 아래를 살짝 받쳐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미연은 깜짝 놀라 물을 들이켰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손을 대서. 아니에요. 제가 긴장해서. 미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속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연은 오랫동안 타인의 접촉, 특히 이성의 접촉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는 벌써 몇 년째 스킨십이 없었고 그녀는 어느새 그런 감각을 잊고 살았습니다. 준호의 손길은 순수하게 지도를 위한 것이었지만 미연에게는 낯설고 당황스러운 감각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미연은 지영과 함께 수영장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의 손길이 닿았던 등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어색했습니다. 어때? 수영 괜찮지? 지영이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어렵네. 강사님이 친절하게 잘 가르치시더라. 특히 너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시던데. 미연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제일 못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정말로 너한테 관심이 있어 보이던데. 지영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이야. 그리고 나 아직 법적으로는 유부녀라고. 지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너 남편이랑 별거 중이잖아.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도 됐어. 미연은 친구의 말을 농담으로 넘겼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준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 탄탄한 몸매, 그리고 그 따뜻했던 손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김미연. 그녀는 자신을 꾸짖으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은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수영장에 들어섰습니다. 집에서 수영 동작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수영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연에게 닿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이날 수업은 기본 자유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원들에게 한 명씩 자유형 동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미연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긴장했지만 집에서 연습한 대로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물에 뜨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미연 회원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준호가 칭찬했습니다. 팔 동작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미연은 그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잊고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작은 칭찬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팔 동작이 좀 더 넓게 되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미연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양팔을 잡고 올바른 동작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미연의 등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미연은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 열심히 수영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어딘가 설레는 기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나온 미연에게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봤어? 강사님이 너한테 정말 특별히 신경 쓰시더라. 무슨 소리야, 그냥 수업하는 거지. 미연은 대답했지만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정말로 그래. 다른 회원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 특히 너 동작 알려줄 때 표정 봤어?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미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볼이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그만해. 나 이제 그런 감정 가질 나이 지났어. 나이가 어때서? 인생은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거야. 너무 자신을 제한하지 마. 미연은 친구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에 새로운 감정, 새로운 시작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미연은 남편 태연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들를게. 몇 가지 서류 정리해야 해.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거 중이지만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들은 서로에게 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연은 사업에만 몰두했고 미연은 아이들 키우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로서의 감정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연은 문득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의 따뜻한 목소리.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때가 된 것일까? 세 번째 수업날, 미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차림새를 정돈했습니다. 수영복 위에 입을 가디건도 새로 샀고 오랜만에 머리도 정돈했습니다. 수업은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이제 미연은 물에 대한 두려움도 줄고 기본적인 수영 동작도 익숙해졌습니다. 준호의 지도 아래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미연 회원님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계세요. 준호가 칭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심화된 동작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연은 그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수영장을 나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미연 회원님, 우산 없으세요?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검은색 큰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날씨 예보를 확인 안 했네요. 제가 정류장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같은 방향이에요. 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갑자기 세차게 내리는 비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걸어야 했습니다. 미연은 준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 어색했습니다. 회원님, 수영 정말 빨리 늘고 계세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집에서도 조금 연습했어요. 그러셨군요. 열정이 대단하세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선생님. 아니에요. 다음 주에 봬요. 버스에 오른 미연은 창밖으로 우산을 든 채 서 있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 태연이 약속대로 집에 왔습니다. 그는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왔고 거실 테이블에 앉아 미연과 마주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태연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별일 없어. 최근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 수영? 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웬 수영이야? 그냥 건강도 챙기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서.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미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서류들 좀 검토해줘. 재산 분할에 관한 거야. 미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혼하는 거야? 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이미 반년 넘게 별거 중이잖아. 서로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알잖아. 미연은 묵묵히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검토해 볼게. 나중에 연락할게. 태연은 짧게 머물다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미연은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은 그녀에게 슬픔보다는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수업날 준호는 미연에게 개인 레슨을 제안했습니다. 미연 회원님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계신데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개인 레슨을 추가로 받아보실 생각 있으세요? 더 집중적으로 지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 레슨은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개인 레슨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나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첫 레슨을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지영이 그녀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수업을 마치고 미연은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개인 레슨 받고 싶어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는 어떠세요? 그때는 수영장이 한산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약속을 잡고 돌아서는 미연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영 레슨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미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준비했고 오랜만에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녀는 수영장 로비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정확히 7시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연 회원님. 오늘은 특별히 더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미연은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냥 조금.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자유형과 배영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수영장은 예상대로 한산했습니다. 몇몇 회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자기 페이스대로 수영을 하고 있어 미연과 준호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미연을 지도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미연의 어깨, 등, 팔을 자주 스쳤고 그때마다 미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쉬기가 아직 불안정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미연의 옆에서 수영을 하며 그녀의 허리를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미연은 그의 손길에 놀라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의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그냥 조금 놀랐어요. 레슨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미연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은 준호와의 친밀감이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준호가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수영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 처음으로 수영장 밖에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미연은 긴장했지만 준호는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영 실력이 정말 빨리 늘고 계세요.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준호의 수영 선수 시절 이야기,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된 사연, 그리고 강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들으며 미연은 그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미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게 느꼈어요. 단순히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요. 미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리신데. 그리고 전 결혼한 여자고.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미연 씨의 내면에 있는 열정과 아름다움을 봤어요. 별거 중이시라고 들었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솔직하고 싶었어요. 미연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선생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미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미연과 준호는 정기적으로 개인 레슨을 진행했고 가끔 레슨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정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미연이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몇몇 회원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가자 대화가 갑자기 멈추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미연이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미연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너랑 준호 선생님 소문이 돌고 있어. 너희 둘이 사귄다고. 미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누가 그런 소리를? 박소영이 너희 둘이 카페에 있는 거 봤대. 손잡고 있었다면서. 박소영은 동네에서 유명한 수다쟁이였습니다. 한번 그녀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야. 나한테는 숨길 필요 없어. 사실이면 좋은 일이지. 넌 행복해 보여. 오랜만이야. 내가 그렇게 생기 있어 보이는 거.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혼 절차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였고 준호와의 관계도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미연은 준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도 소문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수업 내내 그는 미연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조심스러웠고 신체 접촉도 최소화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준호가 미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수영장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문 들으셨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지영이한테 들었어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사실 소문이 퍼지면 회원님께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미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문이 퍼진다고 해서 자신이 정말 신경 쓰는지 자문해 봤습니다. 물론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준호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물론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과 보내는 시간이 행복해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저도 미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미연 씨가 불편해하실까봐 걱정됐어요. 그냥 천천히 가요. 제가 아직 이혼 절차도 마무리하지 않았고.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영 레슨은 계속하되 당분간은 수영장 밖에서의 만남은 조금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미연이 수영장에서 나오는데 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태연 씨, 여기서 뭐 해? 이야기할 게 있어서. 차 좀 마실까? 미연은 망설였지만 이혼 서류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자 태연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수영 강사랑 사귄다면서.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라며? 미연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미연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태연 씨,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우리 별거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고 당신이 먼저 이혼 서류를 들고 온 사람이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 그것도 그렇게 어린 남자를? 내 인생이에요.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인생이니까. 하지만 애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엄마가 자기들 또래 남자랑 사귄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단지 서로 알아가는 중이에요. 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연의 단호한 태도에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가 검토해 봤어. 변호사와도 상담했고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메일로 보냈어.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그가 자리를 뜨려는데 미연이 말했습니다. 태연 씨, 우리 25년 같이 살았어요. 서로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서로 상처 주며 헤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면서 좋게 마무리했으면 해요. 태연은 잠시 미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행복하길 바래, 미연아. 그 말을 끝으로 태연은 카페를 떠났습니다. 미연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은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태연과의 만남 이후 미연은 준호와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영에게 전화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아, 난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이기적이야? 준호 선생님은 아직 젊은데 내가 그의 미래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그는 언젠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나이인데. 미연아, 왜 남의 인생을 내가 결정해? 준호 선생님도 자기 선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른이야. 그가 널 선택했다면 그건 그의 결정이야.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남의 시선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 넌 충분히 희생했어.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도 돼. 미연은 지영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은 어떨까요? 좀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아요. 내일 만나요. 다음 날 미연과 준호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고민이 많으셨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 알고 있더라고요. 아, 많이 힘드셨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관계가 정말 옳은 건지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닌지. 특히 선생님의 미래를 생각하면.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제 미래요?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미연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젊고 언젠가는 가정을 꾸리고 싶을 텐데. 미연 씨,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미연 씨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연은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미연 씨가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해요. 미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가보고 싶어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그래도 될까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연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더 자유롭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연의 딸 수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미연은 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아빠한테 들었구나? 응. 엄마가 젊은 수영 강사랑 사귄다면서. 진짜야?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선 앉자. 차 한잔 할래? 수지는 소파에 앉았고 미연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해. 하지만 이건 좀 갑작스러워. 그 사람이 몇 살이래? 35살이야. 엄마보다 18살이나 어리잖아. 엄마, 정신 차려. 그 사람이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할 리가 없어. 미연은 차를 테이블에 놓고 딸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준호 씨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오랜만에 행복을 느끼고 있어. 엄마, 그 사람이 뭘 바라고 접근한 거 아닐까? 돈이라든지. 수진아,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엄마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해?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돈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동네 사람들도 다 수군거릴 텐데. 내 인생은 내가 살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할 순 없어.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난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엄마가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고마워, 수진아. 엄마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직 급하게 결정한 건 아니야. 지금은 그냥 서로 알아가는 중이야. 수지는 미연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랜만에 엄마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여. 미연은 딸의 말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수영 효과가 있나 보네. 수영 효과만은 아닌 것 같은데.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녀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연은 딸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려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미연과 준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영 레슨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주변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수영장 밖에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미연을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조용한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수영선수로 마지막 경기를 했던 날이에요. 매년 이날이면 혼자 와서 그때를 돌아보곤 했는데, 올해는 미연 씨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미연은 감동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중요한 날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제가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던 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제 정체성은 수영선수 이준호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연 씨도 만나지 못했겠죠. 미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이렇게 소중한 날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연은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지가 아닌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이건 제 첫 메달을 녹여서 만든 펜던트예요. 항상 간직해왔는데 미연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의 열쇠를 미연 씨에게 드리는 거예요.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소중한 선물이네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이제는 미연 씨가 제 마음의 중심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천천히 우리 페이스대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급하게 동거나 결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연은 이제 법적으로도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념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 어때요? 주말에 짧게 다녀오는 건. 미연이 준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제주도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해변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수영도 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주변의 시선도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연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게 꿈 같아요. 내가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연 씨를 만나기 전에는 뭔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충만함을 느껴요. 미연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을 따를 때 찾아온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이제 수영 마스터 과정을 수료했고 주 3회 수영장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수영 교실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그곳의 주 강사였고 두 사람은 수영장 안팎에서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미연이 수업을 마치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네, 미연 씨 덕분이에요. 어르신들이 미연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동년배라 더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미연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물을 너무 무서워하셨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하시잖아요. 준호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 씨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다 준호 씨 덕분이죠. 준호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물을 무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준호와 미연은 이제 각자의 집에 살면서도 자주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그냥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와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가끔 내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생각돼요. 당신은 아직 젊은데. 준호는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미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들이에요. 우리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 관계가 정말 좋아요. 미연은 수영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자신의 인생에 가져온 변화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속에서의 첫 터치가 가져온 설렘과 부끄러움은 이제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변화했습니다. 미연은 53세에 찾은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